상당히 수업을 하겠습니다. 숙제들 다 잘했어? 할만했어? 할만하진 않았어? 쌤이 진짜 열심히 설명했는데 가자마자 지우리가 속아가지고 엄청 쉬운 걸 사실 질문을 했었거든. 아니 김수혁이 그 저한테도 물어봐서 제가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되게 궁금하대요. 자, 일단 잠깐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원이 이제 함수의 극한이거든. 아 근데 너무 사실 그첫 번째, 그러니까 수업에 제일 초반에 했던 얘기에 대한 질문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질문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렇지.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우리 지금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는데, 일단 이제 함수 값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기호로 이제 FA라고 쓰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극한 값이라는 게 있고, 얘를 우리가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쓰겠지. 함수 값은 정확히 x좌표 a인 점에서의 그 값인 거잖아. 대입해서 나오는 값. 근데 이제 극한 값은 쌤이 뭐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 그 a가 아니라 a 아주 가까운 어떤 그 곳에서의 함수 값인 거지. 저것도 함수 값인 건 똑같아. 다만 a가 아니라 a 근처에서의 함수 값이라는 거지. 이해했어? 그 가깝다라는 게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가깝다는 말을 그냥 적당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엄청 가까운 거야. 엄청 가까운 거야. 그렇지? 쓰니까 너희 사이는 거 아니야. 자, 여튼 자, 함수의 극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그러면 그 다음 얘기.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a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그 세 가지 약속이 있거든. 기억나니? x는 a가 아니라 그치. x가 a에 가까이 가는 게 결국 a가 되지는 가까이 한없이 가까이 가긴 하지만 a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였지? 그건 세 번째 약속이야. 그렇지. 우극한, 좌극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x가 a에 가까이 가는 방식을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 과정에 생각하는 건 몇 가지? 두 가지였어. 그래서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지. 그 모든 경우에 l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때의 극한값이 l이다라고 하는 거야. 사실 당연한 거잖아. 하나는 이리로 가고 하나는 절로 가면 그걸 우리가 그리로 가까이 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 둘 다 같은 곳으로 가까이 갈 때만 우리는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게 적절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게 괜찮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l로서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가 이 l은 저 리미트 밖으로 계산된 결과가 튀어나오기만 하면 그 결과는 상수로 치겠다. 이거는 약속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가까이 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온 그 값을 숫자로 보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괜찮니? 민지는 왜 근데 하얀 표정이야? 집중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하나도 모르는 백지니까 잘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느낌인데? 아니요. 아니야?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 기억하고 있었어? 신기하다. 자, 여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극한에서 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가 있었거든. 혹시 기억하니? 다 기억할 건데? 이게 뭐였지? 무한대의 의미가 뭐였지? 다른데? 끝이 얘는 그거?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었지. 얘는 이제 ing라고 했어. 또 어떤 게 있었을까? 마이너스. 넣으면 그거는 그냥 여기서 퉁치는 거야. 똑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대, 그러니까 저 기호에 그냥 마이너스만 붙인 거라서 따로 분류하진 않아. 또 뭐 있었지? 손 들었어. 자,
규아 머리 돌아가고 있어? 회전 쓰고 올라가고 있어 지금? 선생님 기억 안 나? 아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영을 쓴 거고 무한소라고 한다고 했었지. 수연아 무한소가 뭐였지? 처음 내주세요. 응? 처음. 안 했어? 네. 동공지진. 아니 몰랐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고 선생님이 저거를 하기 직전에 수업을 끝냈나 보다. 그러면 자 그러면 뭘 했을 거냐면 수렴하는 자 요거가 순서가 사실 좀 애매하거든.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거는 설명했었지. 네. 이거 하고 저거 하기 전에 쌤이 마무리를 지었나 보다. 딱 이거는 쌤 잘못. 야, 어이. 근데 무한대는 설명했다, 맞지? 무한대는 설명했고 저거는 세트를 안 했거든. 자, 쏠쏠이 합시다. 자, 수렴한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하게 되면 우리는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의 이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맞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냥 분배해도 괜찮다. 뭐 하면? 수렴. 오, 너무 정확한 대답입니다. 수렴하면 그냥 분배해서 따로따로 계산해도 괜찮대. 우리 민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지? 네. 더하기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해도 괜찮고 결국은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알파랑 똑같은 거니까 바꿔 써도 괜찮고 얘가 베타랑 똑같은 거니까 바꿔 써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다 적용된다고? 모든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된대. 그리고 실수배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된대 라는 얘기까지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거기 그 뭐지? 확인 문제인가? 하여튼 그 쉬운 문제들 있어요. 계산 문제 그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 이걸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전반 반은 그때 시간상 안 했었나 봅니다. 그럼 혹시 이거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었어? 안 했나? 뭐 지금 하면 되지, 맞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성질을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우리가 좌에서 1로 이렇게 고쳤을 수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우에서 좌로 고쳤을 수도 있잖아, 맞지? 첫 번째로 우리가 수렴하면 첫 번째 의미는 수렴하면 좌에서 우로 고쳐 쓰는 거 우리가 분배한다라고 표현하거든. 극한을 얘 밑으로 분배해서 표현할 수 있어. 여기가 괜찮지? 두 번째로 수렴하면 우에서 좌로 고쳐 쓰는 걸 우리 뭐라고 할까? 사실 이것도 분배긴 한데 그냥 편의상 우리는 좀 더 와닿게 묶어낸다고 표현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 물론 이게 같아야 돼. 이 친구가 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의 리미트를 묶을 수 있는 거야. 저게 같으면 하나의 리미트를 묶어서 하나의 괄호로 넣을 수 있어. 오케이? 저렇게 하는 계산이 더 어려운 계산이겠지, 맞지? 이렇게 분간이 사실 더 일반적인 계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fx가 수렴하니 안 하니? 하지. gx가 수렴하니 안 하니? 근데 이거는 뭐야? 저거는 극한 값이 아니야. 저것도 숫자니까 값이 되겠지, 맞지? 왜 f 알파도 숫자고 베타도 숫자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걔네들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뭐가 되겠어? 숫자가 되겠지. 어떤 양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정의된 함수도 수렴한다. 괜찮아?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들이 사칙 연산으로 결합된 극한도 수렴한다. 근데 여기서 누가 예외였지? 이렇게 썼었지? 단 나눌 때는 뭐라고?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제 가장 강력한 예외가 뭐라고 했어? 분모가 0이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 맞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엄청 길게 설명했었는데 사실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이게 좀 너희들이 그 근처에서의 함수값이라는 이미지를 좀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 화살표 그리는 것도 이제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리면 안 되고 정확히 그 끝에 살짝 이렇게. 그런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밑에서 그리는 거야. 보기 좋으라고. 어떤 바로 옆에서의 함수값이야.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세요.
이 친구를 우리는 y는 fx로 왔었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가 뭐니 민지야? 지우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뭐니? 이거? 네, 코지는 1이라고 한 거야? 그냥 왜 불안해? 맞죠? 야, 1 근처에서 여기서 함수값이 뭐에 네. 가까워? 1에 가깝잖아. 네. 불안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치. 너 지금 딱 그날 수업이 끝나고 오늘 미적분을 처음 보죠? 아닌데요. 아니야? 아닌데요. 아하하. 너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지율이는 이지. 너도 왜 불안해? 안 불안해? 여기 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의 함수값 맞지?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끝에서의 함수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괜찮지? 나 괜찮아? 교환은 매우 쉽지? 네 아니요? 아니야 장난한 거야. 자, 요거는 배우고 싶지 않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저기 한번 딱 이해하고 나면 사실 진짜 별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 아까 저기서 쌤이 이렇게 한 걸로 착각했던 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극한에서 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총 3가지 또는 4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2가지를 쓴 거고, 세 번째가 이거고, 그다음 네 번째가 요겁니다. 쌤이 이거 좀 하니까는 아니고요. 자, 일단 해봅시다. 얘가 뭐라고 이름이? 무한대라고 씁니다. 알았지? 무한대라고 씁니다. 그리고 저거의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 했지? 이제 조금 전에 했었는데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오, 나쁘지 않았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입니다. 괜찮지?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럼 저거는 어떤 수를 말해도 그 수보다 무조건 더 어떨 수밖에 없어. 더 클 수밖에 없어. 다만 숫자는 아니야. 왜? 숫자는 값이거든. 근데 저거는 계속 커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호를 이렇게 기호가 아니고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지. 그럼 이 친구는 뭐냐면 이 친구는 사실 0이잖아요, 맞지? 근데 좀 안타깝게도 무한소와 0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 기호로서 구별하진 않아. 그러니까 저렇게 써놓고 나서 어쩔 때는 무한소라고 읽을 거고 어쩔 때는 0이라고 읽을 거야. 사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그냥 제로라고 따로 써놓은 거고 사실 이게 이제 0인 거지. 그러니까 별개의 기호야, 알았지?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은 기호를 쓰게 되거든.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었지. 누가 정했는데 아무도 저거에 대한 대체 기호를 안 정했어. 그래서 어떤 선생님 중에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 무한소에는 이렇게 짝대기를 붙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것도 또 좀 별로라서 쌤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왜냐면 저걸 쓰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개인이거든. 어떤 학교나 어떤 학원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나는 이렇게 쓰려고 쓰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걸 굳이 내가 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그냥 쌤은 0이라고 쓰는데 맥락을 통해서 너희가 이게 무한소다, 이게 0이다를 구별해서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자, 봅시다. 이 친구는 이제 무한소라고 부르고요. 무한소의 의미는 얘랑 거의 비슷해.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무한소는 한없이 작아지는 건가요?는 아니야. 그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야. 한없이 작아지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야. 오케이? 음의 방향으로 무한이 커지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작아지는 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무한소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야. 괜찮아? 무한소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왜 강의 노트 내가 안 피고 하고 있지? 강의 노트 다 있습니다. 지금 쌤이 하는 얘기가 이쪽이 좀 8페이지, 강의 노트 8페이지에 있습니다. 없어? 이게 쌤한테 남아있는 게 있나? 근데 쌤이 그 톡방에 다 올려놓긴 했어. 알겠지만 강의 8조 남아있는 게 있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보면 거기 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써놨어? 무한대, 무한소, 상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지? 그리고 옆에 제로라고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무한대는 뭐라고?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가 뭐지? 두 번째 무한소는 뭐래?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 상수라고 되어 있지. 자, 다시 무한소는 ing일까 ed일까? ing. 상수는 1이야 1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정해진 값을 가르쳐. 변하지 않는 값을 가르친다. 변하는 게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걸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혹시 상수가 영어로 뭔지 알아? 컨스탄트 넣은 거야. 근데 컨스탄트가 무슨 뜻이지? 명수가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아이. 그러면 알았어. 어쨌든 컨스탄트가 무슨 뜻이지? 이게 지속적인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근데 컨스탄트가 의미가 엄청 많은 거 알아? 너희는 사전을 잘 안 찾아보는 세대라서 사전 찾아보면 의미가 7개, 8개 돼. 좀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학에서 쓰일 때는 변하지 않는 숫자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로는, 근데 이 상수가 사실 이제 우리가 0을 제외한 상수를 주로 가리키거든. 0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0이 아닌 숫자를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0은 구별해 둘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쌤이 제로라고 쓴 거고 실제로는 기호를 당연히 0이라고 쓸 겁니다. 오케이. 얘는 진짜 0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0에 대응되는 게 누구겠어? 가짜요. 가짜요. 그래서 무한소를 가짜형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이제 애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짬형 이러더라고. 자, 어쨌든 가짜형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소는 가짜형, 저형은 진짜형.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 문제인데 한번 해봅시다. 얘는 얼마일까? 자, 0 플러스는 뭐지? 0보다 아주 조금 큰 수야. 아주 조금 큰 수. 어쨌든 0은 아니다 알았지? 0이 되려면 극한을 나와야 돼 알았지? 극한을 나오면 0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지금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지? 대신에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가우스 x는 얼마가 될까? 가우스 x는 리얼 0이 돼. 진짜 0이 되는 거야. 얘는 0에 가까워지는 놈이고 얘는 0이면 누가 이길까 싸우면? 0이 이겨. 그래서 결과는 0. 괜찮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0은 그냥 우주 최강 같은 느낌이야. 여기서는 진짜 0은 그러니까요. 네? 저기 0 플러스 저게 무한소인데 저 가우스 x가 얘는 0인 거고 얘는 0으로 가는 중인 거야. 오케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중이면 이 전체 식의 값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 0이 무한대로 가. 근데 그거랑 0이랑 곱해도 0이 이겨. 리얼 0은 아무리 큰 수라도 거기다 0을 곱하면 얼마가 되지? 0이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보통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이제 내가 100원에서 1억이 되는 주식을 알아. 근데 내가 한 주식도 없어. 0주를 가지고 있어. 나의 재산은 0원이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결국은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0원인 거야. 0은 최강이다. 이해했어?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거기 이 옆에다가 쌤이 뭐라고 써놨지? 옆에다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놨지? 뭘 위한 거라고 써놨어? 꼴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라고 써놨거든.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극한을 처리할 때 이제 꼴이라는 친구가 매우 중요해. 꼴이라는 친구가 매우 중요해. 혹시 선행한 친구들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꼴이 이 극한 계산에서 기본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꼴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저 세 가지. 그러니까 제로는 플러스 알파로 있는 거고 저 세 가지를 가지고 꼴을 만들어. 오케이, 자 해봅시다. 근데 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 확정형이라는 친구와
부정형이라는 친구로 불려요. 자, 근데 저기 이제 확정형이라는 친구는 사실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야, 맞지? 원래 있는 말인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고 부정형도 사실 교과서에서는 잘 안 써. 교사형 지도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육 과정에서 용어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용어가 없으면 대화를 할 때 엄청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쌤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뭐해? 설명이 뭐 있어요? 가우스에 대해서. 오, 그래. 자, 어쨌든 확정형은 뭐냐면 우리가 꼴을 보고 수렴과 발산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를 가리켜서 확정형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더라. 그래서 조금 연습이 필요해. 자, 일단 봅시다. 첫 번째로 소유라 무한대는 숫자라고 숫자가 아니라고. 숫자가 아니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무한대랑 무한대랑 더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저것도 무한대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 무한대 이런 거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히 커지는 거야. 괜찮은 교야? 그러니까 저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현이도 괜찮아? 자,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꼴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뭐가밖에 없다고? 세 가지밖에 없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상수 이건 어떻게 될까? 상수의 부호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건데 상수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상수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일단 편의상 무한대라고 씁시다. 이제 이해하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면 계속 명분거 듣고 있었어? 가우스는 일단 다 이해했어요. 가우스 이해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고의 복병 중에 하나를 해봅시다. 자, 이 친구가 어디로 갈까? 무한대분의 상수야. 0. 괜찮아? 괜찮아? 이게 최고의 복병 중에 하나야. 저게 되면 일단 꽤 괜찮거든. 소연이도 괜찮아? 마음이 허락해?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아니고 성령한 거 아니야 같아.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갑니다. 유림이 괜찮아? 마음이 허락해? 네.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 커지는 거야. 근데 분자는 가만히 있어. 그럼 값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맞지? 근데 그게 조금 작아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 친구는 뭐 하는 놈이야? 계속 커지잖아, 맞지? 그럼 분모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럼 결국은 그 값은 이제 0이 점점 가까워지겠지. 괜찮아? 자, 두 번째 복병을 볼게. 두 번째 복병.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돼? 0을 쓰면 안 된다며. 근데 저건 0이라고 0이 아니라고? 쌤이 지금 쓰고 있는 건 누구라고? 무한소야, 무한소. 그치, 무한소야. 그럼 저 친구는 뭐 의미가 뭐라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야, 맞지? 그럼 저거 어디로 갈까? 무한대. 무한대로 간다. 괜찮니? 괜찮니? 예지야 괜찮니? 안 괜찮니? 정상. 아닌데 비정상? 그것도 아닌데 뭐지? 하여튼 그 미묘한. 그러니까 어려워하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작아지는 거야 이번에. 상수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 맞지? 저거 1이라고 해봐. 분모가 처음에 0.1 해봐. 그럼 0.1분의 1은 얼마지 사실? 10이야. 그러면 분모 0.01이 되면 얼마가 돼? 100이 되네? 분모가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0.0001쯤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많이 될 거거든. 1000인가 보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쌤이 꼴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거는 요렇게 세 개라고 표현을 했어. 얘는 제외. 꼴을 나타내기 위해 쓰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쌤이 아마 그 강의 노트에 괄호를 해놨을 거야, 제로.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저건 꼴을 나타내서 쓰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 어떤 영과의 비교도 있고 상수와의 비교도 있고 상대적으로 써놓은 거야. 얘는 다른 놈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제 꼴을 나타낼 때 무조건 뭐만 쓴다고? 무한대, 무한소, C, 상수 이렇게 세 개만 쓰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무한대가 안 돼. 정확히는 이 친구가 플러스 무한대가 될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지는 좀 애매해. 오케이. 근데 어쨌든 무한히 커질 거야, 절대값이. 현이 괜찮아?
근데 이거 안 괜찮으면 이 다음 못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무조건 하고 넘어가야 돼. 된 사람은 좋은데 안 된 사람은 지금 채우고 가야 돼. 그럼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돼? 이것도 뭐 같아? 그 다음에 상수 더하기 상수는 그냥 값이니까 그대로 상수 더하기 상수로 가는 거야. 상수 곱하기 상수로 이렇게. 일단 쌤이 봤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게 되면 그 다음은 그냥 그러니까 사실 쌤이 이제 저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하지 않아야 돼. 근데 이제 저걸 이해를 못하고 가잖아. 그럼 쌤, 쌤, 이렇게 돼. 반복되는 그 걸림이 생겨. 우리 민재는 마음이 편하고. 다시 달리지. 근데 민재는 일반 살아가지고 이게 믿음이 안 갈 때가 좀 많아. 이럴 때는 어떻게 시험 기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어. 지금 보여줘. 어쨌든 봅시다. 자, 요렇게가 요런 것들 사실 확정력은 그냥 만들기 나름이거든. 무한히 많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조합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무한히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충분히 많은데 이제 그걸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저렇게 보고 우리가 약간 상식적인 느낌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아. 괜찮니?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혹시 대학교에 가서 너희들이 뭐 인문학도를 위한 미적분학 이런 걸 혹시나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모든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돼.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개설돼. 취미로 미적분을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교양 수업으로 개설해. 우리 지금 표정이 그냥 사람이 어떻게 그러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근데 항상 마감이야. 진짜 항상 마감이었어. 이게 안 차서예요. 아니 꽉 차서 마감 찼어. 정말로 매 학기마다. 해강이 아니고 마감이야. 마감이야. 아, 그리고 정원도 봐야 돼요. 교수님. 교수님 사촌들이 이제 다 어쨌든 합시다. 자, 부정형은 우리가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건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되거든. 왜냐면 이제 기본으로 꼭 배우는 건 5개야. 교과서에 나오는 건 5개야. 근데 이제 2개 정도는 그 맥락상 설명이 될 수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미적분 1에서 하는 건 3개야. 4개야. 그러니까 미적분 1에서는 우리 몇 개 한다는 얘기야? 4개 하겠다는 얘기 알았지? 4개 해봅시다.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가 이거고, 네 번째가 이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무한대는 숫자라고 숫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얘는 1이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대끼리도 더 빠르게 무한이 커지는 게 있고 더 약하게 무한이 커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x 제곱이 있고 x 세제곱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를 했다고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더 빨리 커질 것 같아? 얘가 더 빨리 커질 것 같아? 당연히 세제곱이 더 빨리 커지겠지. 같은 숫자를 하면 이 뒤에 놈이 이 앞에 놈보다 더 빨리 커지지 않았지. 그래서 사실은 같은 무한대들끼리도 사실은 커지는 속도가 달라서 그때 그게 영향을 다르게 주게 돼. 지금 현이는 약간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잘 이해하고 있냐고. 네. 뭔 말하는지 알겠어? 네. 잘 모르겠어? 네. 근데 이미지는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끼리도 더 빠르게 커지는 놈과 더 느리게 커지는 어차피 이제 같은 극한 안에서는 같은 값이 대입될 거거든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더 빠르게 커지는 놈이 있을 거고 더 천천히 커지는 놈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이 더 빠르게 커지는 놈을 더 센 무한대, 천천히 커지는 놈을 더 약한 무한대라고 하자.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센 무한대가 이기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분자가 더 센 무한대면 저 값이 무한히 커지게 될 거야. 분모가 더 센 무한대면 저 값이 0으로 갈 거야. 그리고 둘의 힘이 비슷하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부정? 이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즉 발산할지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할지 0으로 수렴할지 정해지지 않아.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저 꼴 내에서 실제 식의 형태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갈리기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부른다. 괜찮니?
0분의 0꼴도 마찬가지야. 둘 다 0으로 가는 건 똑같아. 근데 누가 더 빨리 0으로 가는지는 식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자가 더 0으로 빨리 갈지 분모가 0으로 더 빨리 갈지 아니면 둘이 비슷하게 갈지에 따라서 달라져.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조금 더 직관적인데 이 앞에 무한대가 더 빨리 커지고 뒤에 무한대가 더 천천히 커지면 그 값은 전체적으로 커질 거야. 근데 앞에 무한대가 더 천천히 커지고 뒤에 무한대가 더 빨리 커지게 되면 뒤에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될 거야. 오, 이게 수학인가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야. 얘는 뭐 하는 놈이야? 커지는 놈이야. 얘는 뭐 하는 놈이야? 무한소가. 내가 꼴에 쓰는 모든 것은 0은 아니야. 제로는 아니야. 이렇게 저것만 써. 괜찮지? 이렇게.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야. 그럼 무한대는 뭐 하는 놈이지? 커지는 놈. 무한소는 뭐 하는 놈이지? 작아지는 놈. 누가 이겨? 센 놈이 이겨. 무슨 말이냐면 얘가 더 커지는 힘이 더 세면 이 전체 값은 커질 수 있어. 작아지는 놈이 더 세면 전체 값은 작아질 수 있어. 둘이 파워가 비슷하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 이렇게 들어가. 괜찮니?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부정형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첫 번째 부딪히는 계산이 바로 이 부정형 계산이야. 부정형 계산. 그러면 우리는 부정형이 좋을까? 확정형이 좋을까? 당연히 확정형이 좋아. 확정형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애고 부정형은 지금 당장은 판단할 수 없는 애들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다 이거야. 이해했어? 식을 어떻게 저떻게 조작해서 부정형을 확정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확정형 계산을 해서 이 성질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거지. 그게 기본 패턴이 될 겁니다.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봅시다.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 책을 좀 보고 식이랑 순서를 맞춰서 해봅시다. 자, 봅시다. 책에 이제 그 0분의 0꼴부터 소개되어 있고 쌤도 0분의 0꼴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분의 0꼴. 0분의 0꼴. 우리가 이 0분의 0꼴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 결국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놈은 이 분모가 저게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으로 가는 놈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0으로 가는 애들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0으로 가는 놈들을 가리켜서 보통 0인자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0은 그냥 그 0을 가리키는 거고 이는 원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인수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 인수도 사실 그게 원인 인자거든. 그다음에 자는 그 사람자, 놈자라고 들어봤어? 뭐 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자라고 쓰거든. 그래서 0으로 가는 그 인수를 0인자라고 부릅니다. 괜찮니? 얘를 제거하는 게 목적. 자, 봅시다. x는 a가 아니라고. 괜찮지?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곱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것의 극한을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예지야. 분모에서는 0으로 가는 놈이 누구야? 분모는 0으로 가는 놈이 누구야? 식을 천천히 봐. 급하게 보지 말고. 지금 극한에서 x가 어디로 가고 있니? 1로 가고 있지. 그럼 자, 분모에서 0으로 가는 놈이 누구야? x-1 이 0으로 가잖아. x가 1로 가면 x-1로 어디로 가겠어? x-1 0으로 가겠지. 0으로 가겠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고? 뭐라고 부르겠다고? 0인자. 그럼 분자에도 혹시 0인자가 있니? x가 1로 가면 분자에도 0으로 가는 친구가 있어? 있지. 누구야? x-1.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뭐라고 부르겠다고? 0인자라고 부르겠다. 괜찮아? 근데 그걸 뭐 하고 싶대? 제거하고 싶대. 근데 내 마음대로 너 없어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 사실에 충실하게 없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근데
x가 1에 가까이 가는 건 이제 1이 된대 1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고민하지. 으아 x가 1에 가까이 가지만 a는 되지 않는다. x가 그러니까 이게 1에 가까이 가까워지다는 건 그러니까 좀 되는 건 아니잖아. 아 그걸 그렇죠. 네. 이게 가까워지는 거라고 해야 근데 돼. 그렇죠가 중요해. 그것 때문에 극한을 이야기하는 거야. 극한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1에 가까이 가지만 1이 되진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1이 된다고 말하면 진짜 문과만 힘들어. 이게 되고 싶어. 안돼 알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1이 되지는 않는다. 오케이. 봅시다. 다시. 그러니까 그럼 이 친구는 x-는 0이야 0은 아니야? 영은 아닙니다. 0은 아니야. 그래서 약분해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약분해도 괜찮아. 약분해도 괜찮아. 그럼 뭐가 없어졌어? 영민자가 없어졌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써도 괜찮냐면 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이라고 써도 괜찮아.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몇 차 함수지? 1차 함수지. 근데 다항 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대? 같대. 그럼 뭐 해도 괜찮아? 대입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괜찮아? 요렇게 푸는 거야. 뭘 했더니 영민자를 제거했어. 괜찮니? 영분의 영꼴의 목표는 뭐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라고? 부정형을 확정형 바꾸고 싶다고. 뭘 통해서? 식조작을 통해서. 부정형을 확정을 바꾸고 싶다고. 뭘 통해서? 식조작을 통해서.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영분의 영꼴은 누가 부정형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야? 영민자야, 영민자. 영민자가 없어지면 너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영민자를 없애기 위해서 뭘 했지? 사실은 쌤이 인수분해 된 식을 준 거야. 보통은 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겠지. 오케이, 그럼 내가 인수분해해서 0으로 가는 놈들 다 차단하면 뭐만 남아? 0으로 안 가는 놈들 말이 잘안돼. 0으로 안 가는 놈들만 남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뭔가요? 사실 실질적 확정인 거야. 그래서 대입해서 마무리. 할 수 있겠어? 이제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리식이 나오면 인수분해 후 약분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분이라는 말은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인 거야? 영민자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인 거야. 사실 안 어려워, 알았지? 안 어려워.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여야 될 게 많지. 기능적인 부분은 매우 단순해.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래,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래,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래. 혹시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곤란하네. 수준이야.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논리적 그 어떤 아이디어를 확정적으로 얻는 게 사실 어려운 거지. 계산 자체는 금방금방해. 자, 두 번째. 무리식이 나오게 되면 무리식이 나오면 일반적으로야. 확정은 아니야. 유리화를 하면 그 영민자끼리 없앨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1 분의 x-1. 자, 분모 1로 볼래? 뭐 나오지? 0 나와. 분자 1로 볼래? 뭐 나오지? 0 나오잖아. 그건 둘 다 영민자야 사실은. 근데 문제는 저거를 영민자를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저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는 제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분모 분자에 뭐 하자고? 뭐 하자고? 유리화하자. 여기다 루트 x 나가기를 곱하고 여기다가 루트 x 나가기를 곱하자. 그럼 이 식이 정리가 되기를 극한 내에서의 식조합은 항상 괜찮습니다. 수학적 사실에 충실하게 하기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뭐 할 준비가 되었어? 영인자를 제거할 준비가 되었다. 맞지? 그럼 어떻게 해도 괜찮아? 얘는 0으로 가지만 0이 되지는 않는다. 맞지? 0이 아니니까 뭐 해도 괜찮다? 약분해도 괜찮다. 약분하자. 그럼 뭐만 남았어? 0으로 가지 않는 애들만 남은 거지. 그럼 얘를 다시 떼서서 x가 1로 갈 때 루트 x 하기. 근데 무리함수의 그래프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대입해도 괜찮아. 그러면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니까 전체는 어디로 가겠어? 2로 가겠지. 편이 괜찮아? 사실 기능 자체는 괜찮아. 리미트 밑에 있는 수를 집어넣어서 0이 되면 그게 0인지. 오 맞아. 그게 영민자야.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제거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길 바라는 거지. 수학적 사실을 입각하지 않고 지우면 안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졸린 사람은 내가 때려줄 수 있어. 그럼 쌤 커피 나눠 마실래? 장난. 이건 진짜 장난이었어. 진짜 풀리지 마, 알았지? 오케이. 자, 한번 받아줘. 야야야.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영분의 첫 번째 걸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부정형 첫 번째 걸 하는 방법. 할만해? 오케이. 자 거기 봅시다. 책 9번부터 9번. 9번 중에 1번은 너희들 한번 해보고 9번에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x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하자고? 인수분해를 하자고. 여기 x 더하기 1이 되고 여기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 x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저 친구에 1 대입하면 0이 되니 0이 되지 않니? 0이 되지. 사실은 우리가 저기 0분의 0꼴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1을 실제로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뭐 돼? 0이 되지. 근데 이 친구는 정확히는 0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0이 되는 건 아니거든. 인수분해 봤더니 얘는 어디로 가? 2로 가잖아, 맞지?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요것만을 0인자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도 x1로 보려 얼마가 돼? 0이 되지. 혹시 그럼 혹시 그 인수 정리라는 걸 기억하니? 인수 정리?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쉬운 성질이야. 우리 민재도 알지도 모르는. 인수 정리 기억나? 선생님 보시오. 아, 그렇지. 다항식 fx에서 f 알파가 제로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진다가 인수 정리. 그래야 알파는 쓰면 0 될 거 아니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었더니 뭐 된다고? 0 된다고. 그 말은 이 친구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그러니까 얘는 x-1 곱하기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 하면 돼? x제곱 쓰면 x세제곱 만들어지지. 근데 지금 2차 함계수가 얼마야? 0이지. 2차 함계수는 0이야. 2차 함계수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생겼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플러스 x가 생겨야 없어지겠지. 플러스 x고 상수항이 얼마니 지금?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 더하기 써주면 짝이 짝 맞지?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쌤 이거 말고 조립제법 하면 안 돼요? 아 근데 뭐 괜찮아. 근데 우리 사실 이거는 수능 시험 범위잖아? 맞지? 우리 수능 칠 때까지 조립제법 계속 하고 있으면 조금 공간을 많이 쓸 것 같아. 맞지? 풀이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조립제법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쌤도 문자 있을 때는 문자 있거나 식이 많이 복잡할 때는 조립제법 써. 근데 지금처럼 이거는 아주 복잡한 암산이 아니었잖아. 맞지? 그런 정도는 연습해야 늘어. 앞으로 너희가 이거 인수분해 몇 번쯤 할 거라고? 최소 몇 번? 어쩜 몇천 번 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이거 모르겠다. 일단 쌤은 권장하진 않아. 맞지? 권장하진 않아. 요거를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한 번, 두 번 할 거면 그냥 차라리 조립법 쓰고 말지. 맞지? 이미 아는데. 진짜 최소 몇백 번이야. 최소.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누가 0인자니? 이 친구랑 0인자지. 맞지? 근데 사실 원래는 이렇게 한 줄을 더 써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 0인자 다 끝났고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x 더하기 1이 있고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있잖아. 이 친구들은 0으로 가? 안 가. 근데 x가 1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2로 가지. 얘는 어디로 가? 4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성질에서 수렴하는 것끼리 있으면 뭐 해도 괜찮다고? 각각 계산해도 괜찮다. 오케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니 0으로 가지 않니 지금? 안 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2 넣고 4 넣고 해서 답은 2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렇지? 그게 극한의 성질이었으니까 답은 2가 됩니다. 괜찮니? 사실 확인 문제, 계산 문제 이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없어서 우리 밑에 그 확인 체크에 잠깐만 쌤이 그 무리식을 한번 해야 되는구나. 여기 소리 요거 3번 하고 합시다. 3번 하고 밑에 문제 한두 개 정도만 풀어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분의 루트 4 더하기 x 마이너스 2 루트 4 더하기 x 마이너스 2. 자 무리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일단 먼저 꼴 확인부터 합시다. x에 0을 넣으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여기 0 넣으면 루트 4는 얼마? 2 빼기 2는 0. 그럼 분모도 0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분자도 0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저 상태로는 0인자 제거가 돼야 안 돼. 내 맘대로 꼭 지워버리면 되지. 근데 그건 아니고 수학적 사실을 충실하게 지워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요리화를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2x는 그대로 두고 이 친구의 편례를 분모에 곱하는 거야. 4 더하기 다시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쓰는 거고 분자에도 이걸 곱할 건데 원래 합차를 쓰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4 더하기 x 빼기 4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괜찮니? 여기 4랑 여기 4랑 치워질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분자에는 x만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분모의 영인자와 분자의 영인자를 제거해도 괜찮네, 맞지? 그럼 x랑 약분하면 여기 1만 딱 남았어. 괜찮아? 그럼 이제 분모는 x 0을 넣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 2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 0 루트 4니까 그냥 2가 될 거고 4로 가겠지. 얘는 그냥 1이니까 1로 가겠지. 그럼 이제 0으로 가는 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그냥 대입하면 돼. 그래서 나온 결과가 2 곱하기 4분의 1이라서 4분 8분의 1인 겁니다. 할만해? 오케이. 그러면 우리 거기 그 16번에 1번이랑 5번이랑 한번 해봅시다. 1번 4번 해봅시다. 1번 4번. 그리고 빨리 푼 사람 나머지 다 풀어도 괜찮아. 일단 1번 4번 풀어봅시다. 할만해? 1번? 그 분모가 그 0으로 가는 놈이 누구야 이번에?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니? 0으로 가지. 그래서 그때는 영인자가 x야. 그러면 x로 인수분해야 돼. 이해했어? 그리고 x가 사라지면 되는 거야. 지우리도 이해했어 방금 말을? 근데 X로 인수분해 하면은 잠깐만 1번을 해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로 묶어내면 2-3x가 되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6 더하기 5x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 저기서 영인자는 분모의 x 하나, 분자의 x 하나 저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두 개를 약분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식은 0으로 가니 0으로 가지 않니? 0으로 가지 않지. 저 덩어리 인수가 0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맞지? 지원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0을 대입하게 되면 분모는 2분의 분자는 6이 되어서 그 값이 3이 되는데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너 이해했어? 사실 이 부정형 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분의 요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이제 이 극한 연속 단원을 벗어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분의 요건이 거의 90%가 넘지. 지금은 이제 공부 기본적으로 부정형 이런 거야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같이 배우는 겁니다. 아니 잘했어? 5번 하고 있어요. 오 엄청 빨리 하네. 2번, 3번, 4번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1번하고 4번만 하라고 한 거야. 지금. 혹시 질문 있는 사람? 가은이는 자리? 네. 아니었어? 풀고 있었어. 손이 안 움직여서. 그래. 응? 이거 x 마이너스를 묶고 싶은 거죠. 그치. 1로 0 되니까. EX 그치. 오. 이제도.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생기잖아, 맞지? 그럼 거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 2차항이 있어 없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2x 제곱, 제곱 맞지? 2x 제곱. 그래야 2x 세제곱이 생기니까 맞지? 그 다음에 EX 제곱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곱이네. 네, 그렇죠. 2x하고 이거는 그냥 2차니까 그냥 우리 평소 하던 대로 해도 돼. 굳이 그거 안 써도 돼. 인수죠. 3차 이상일 때 인수 정도 있으니까. 왜냐면 2차는 어차피 인수분해 잘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1 2 하고 마일 하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 2차니까. 그러니까 원래 2x 제곱 원래 이거 어떻게 보내? 이거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하면 된다고 2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3차 이상은 이렇게 못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2차는 이렇게 하죠. 원래 알던 대로. 또 여기 x 마이너스 왜 또 써? 하나만 써야지. 거기는 없던 거잖아, 맞지? 자, 이제 넘어가도 괜찮을까 너희? 잘 이해한 거 같아? 지율이 뭐 또 뭐 문제 생겼어? 지금 하고 4번 어떻게 해요? 4번? 네. 4번 봅시다. 4번 한 번 더 해볼게. 4번은 이제 x가 0으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1 빼기 1 분의 x. 어쨌든 분모도 어디로 가고 x 0을 넣으면 0이 되고 분자도 0을 넣으면 0이 되니까 이제 분모와 분자에 각각 0인자가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얘를 어쨌든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무리식의 경우에는 요리화를 한대. 그러면 이 친구의 켤레를 곱하는 거야. 지우라, 저 친구의 켤레는 누구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 그걸 분모 문제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합차공식에 의해서 x 더하기 1 빼기 1이 될 거고 분자의 x가 될 거고 그리고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 지워주고 나면 분모에 뭐만 있는 상태지 이제? x만 있는 상태네. 그럼 분모의 영인자를 찾았다, 맞지? 그러면 이제 x랑 약분하고 나면 분모 사실 1밖에 없어. 그러니까 분모가 이제 없어진 거지. 0을 대입하면 그 값이 2다 이렇게 풀리는 거야. 시우라 괜찮아? 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턴 넘어가겠습니다.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도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라고 했지? 뭐를 뭐로 바꾸는 거라고 했어? 부정형을 확정을 바꾸는 거야. 괜찮지?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인데 얘는 분모 중에 힘 제일 센 애로 분모 문제를 안다. 이거 좀 불러. 다음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조작의 결과로 우리가 부정형이 확정형으로 바뀌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뭐하니 커질 때 n 제곱 더하기 이게 n이래. 그치? 리미트 x가 뭐하니 커질 때 x 제곱 더하기 3x 분의 2x 제곱 더하기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 자, 그러면 서윤아 분모 중에 누가 힘이 제일 센 거 같아? x 제곱이 더 힘이 세. 오케이. 자, 근데 혹시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있어? 그치? 모를 수가 없다, 맞지? 근데 파워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차수야. 차수. 실제로 이렇게 그냥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 맞지? 그러니까 사실 힘이 제일 세다는 말은 쌤의 의도는 차수가 제일 크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분모에서 무한대로 가는 힘이라는 게 꼭 차수만으로 결정되진 않거든. 사실 지수 함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수 함수는 차수를 가져가지지 않아. 차수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잖아.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맞지?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쓴 거고 최소한 우리가 다루는 다항함수에서는 힘은 차수다. 즉 차수가 더 크면 더 센 거다. 괜찮지? 그러면 분모 있는 것 중에 차수가 제일 큰 항이 누구야? x제곱. 그럼 저 친구가 제일 센 애야. 괜찮지? 그럼 뭐 하라고 괴로? x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누라. 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뭐하니 커질 때 이렇게 쓰면 계산을 따라올 수 있을까? x분의 3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 분모 문제를 x제곱 나눈 거 알겠어? 그러니까 x제곱분의 1을 곱하면서 다 분배를 한 거야. 이제 괜찮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줄까? 아니 근데 이게 궁금한데요. 저 x는 뭐가? 저기 밑에 x 요거? 아니 저기 여기 x는 무한대. 무한대. 쌤 무한대. 이렇게. 쌤 무한대 좀 대충 써서. 근데 너도 저걸 진짜 정말 많이 쓰게 되면 무한대면 무한대. 자, 지금 질문 있는 사람 다 괜찮아?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였다고? 무조건 분모의 최고치항을 나누면 돼요. 이번에는 무조건이 맞아.
이번에는 무조건이 맞아. 그 말이 그러니까 쌤이 이제 너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무조건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얘는 무조건이 맞아. 애초에 풀이법은 뭐라고 했어? 분모 중에 힘 제일 센 애고, 근데 힘 제일 세다는 게 사실은 뭐라고 했지? 차수가 제일 크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무조건 분모 중에 차수가 제일 큰 애로 나오면 돼. 간만이다, 맞지?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이 부정형을 확정형을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봐봐, x가 무한히 커진다? 그럼 어차피 이런 x에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 1 혼자 있잖아. x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수야. 괜찮지? x분의 3은 어디로 가지? 무한대분의 상수야. 그래서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래서 얘는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그래서 답은 2야. 이렇게. 괜찮네? 무한대분의 상수는 항상 0으로 가는 거야. x제곱이 지금 x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걸 제곱한 것도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1이라서 다 0으로 가는 거야. 괜찮네? 저게 약간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확정형 그냥 당연히 해야 돼. 이거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거야. 진입장벽으로. 이거 안 되면 못하면 이렇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현아 안녕. 괜찮니? 근데 외워도 좋아.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 0으로 간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지고 x제곱 더하기 3x분의 2x 더하기 1. 자, 그러면 예지야. 이번에도 무조건이야. 뭐라고?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최고창, 분모의 최고창으로. 오케이?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x분의 3분의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이 친구도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이 친구도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여기서 모르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극한값은 0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 더하기 3분의 2x 제곱 더하기 1. 자, 이번에도 뭐로 나눈다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고. 그게 누구야? x야 이번에는. 그래서 x 나누게 되면 1 더하기 x분의 3분의 2x 더하기 x분의 1이 됩니다. 괜찮지? 그럼 이번에 얘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얘도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얘는 저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 그냥 둬야 돼. 자, 한번 봅시다. 분모는 총 어디로 가는 거야? 전체 1 더하기 0이니까 1로 가겠지. 분자는 얘가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는 거야. x가 무한히 커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상수분의 무한대야. 그럼 뭐야? 그냥 무한대. 그래서 얘는 무한대 이렇게 써. 괜찮니? 어차피 상수는 그냥 크게 의미 없으니까. 숫자를 곱한 거니까 무한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냥 이건 거지. 아니면 하나 더 써놓을까? 상수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라고. 괜찮아? 물론 이제 플러스 무한대일지 마이너스 무한대일지는 저 상수의 부호에 따라 달라져. 근데 지금 분모가 얼마니까? 분모가 1로 가니까 양수라서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쓴 겁니다.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처리하는 방식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사실은 얘는 그 좀 편한 풀이들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친구는 분모가 몇 차지? 2차. 분자 몇 차지? 2차. 사실 그래서 분모의 분자가 분모와 분자가 파워가 같아서 같이 2로 수렴한 거야. 괜찮니? 그러면 여기 살아남은 게 분모에 누가 살았지? 1. 분자에 누가 살았지? 2. 근데 이 2는 어디서 나온 놈이야? 여기 2차항 계수야. 요 1은 어디서 나온 놈이지? 여기 요 1차항 계수야. 괜찮아? 그래서 답이 2가 된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3x 더하기 5분의 4x 더하기 1 이렇게 있잖아. 그럼 분모 몇 차야? 1차야. 분자 몇 차야? 1차야. 그럼 둘이 파워가 어때? 같아. 그러면 극한값은 3분의 3야.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냥 3분의 4야. 그냥 3분의 4. 괜찮아? 오케이.
자 이번에 보자. 여기는 분모가 몇 차? 분자가 몇 차? 누가 세? 분모가 세. 그래서 0인 거야. 분모가 더 세면 그냥 0이야. 필요 없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뭐하니 커질 때 4x 제곱 더하기 1 분의 100 1000x 이렇게 쓰자. 얼마?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1차. 그럼 0이야. 개수가 얼마인지 하나도 안 중요해. 1억 x 해도 이 분모가 이겨. 무한대는 그냥 짱 세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누가 세? 분자가 세.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제 분모나 분자의 부호가 만약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한 개만 딱 있으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 어쨌든 무한대인 건 팩트. 그러니까 리미트 무한이 커질 때 2x x제곱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줘서 들어가자. 얘는 뭐라고?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3차. 그럼 누가 세? 분자가 세. 그럼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 이제 할 말이? 사실 이건 다 잘해. 다 잘해. 잘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거기 필수지 10번 볼까? 10번 1번의 답은 얼마일까요? 3번이 2. 2번의 답은 얼마일까요? 0. 3번의 답은 얼마일까요?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넘어갑시다. 여기 시원 아깝긴 한데.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다항식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다항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무리식이 있는 경우에. 근데 무리식 중에서 우리는 그냥 딱 루트까지만 할 거거든. 뭐 제곱, 세제곱권, 네제곱권 이런 건 안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딱 루트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는 지수로 고쳤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루트 x는 얘를 내가 지수로 고쳤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x의 2분의 1제곱으로 고쳤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는 2분의 1차로 볼 거야. 그러니까 루트는 앞으로 몇 차로 보겠다고? 2분의 1차로 보겠다고. 괜찮니? 오케이. 루트는 2분의 1차로 보는 거야. 자, 그럼 리미트 x가 뭐하니 커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분의 2x 더하기 3 이렇게 줘서 펴가자. 이거의 극한을 구하래.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쌤이 이건 뭐라고 했지? 원칙이라고 했어. 모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앞으로 배우는 모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기본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항상이야, 항상. 얘는 뭐야? 얘는 그때의 요령인 거야. 약간 공식화 시켜서.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이것도 뭐 해야 돼? 분모 중에 누가 차수가 제일 크지? 루트 x제곱이 제일 큰 거야. 근데 루트는 몇 차라고? 2분의 1차라고. 그러면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뭐 하는 거였지? 곱하는 거였거든. 그럼 얘는 실제로 몇 차로 봐야 돼? 얘는 1차로 봐야 돼. 괜찮니? 그럼 분자도 몇 차지 지금? 그럼 뭐해? 수렴하는 거야. 분모와 분자의 파워가 같으니까. 그러면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야 될까 이번에는? x로 나누는 거야. 괜찮니? 왜? 1차니까 1차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친구 개수가 얼마지? 루트 1. 루트 1은 1이잖아, 맞지? 이 친구 개수 얼마야? 2. 그럼 답은 얼마? 2야. 답은 2야, 맞지? 루트가 있고 자시고 간에 무조건 답은 2야. 괜찮지? 근데 일단 그래도 모범풀이 한 번은 해보자. 오케이. 자, 리미트 x가 뭐하니 커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1 나누기 x 마이너스 x분의 1분의 2 더하기 x분의 3 이렇게 쓰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혹시 우리 이런 성질 알고 있나? 이거 알고 있나? 무한대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0보다 커 작아? 당연히 0보다 크지, 맞지? 그래서 0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x제곱이랑 x랑 같아. 그러니까 나는 요 x를 루트 x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제곱근의 성질을 해서 루트 a분의 루트 b는 뭐라고 쓸 수 있지? 그냥 루트 한 방에 a분의 b라고 써도 괜찮잖아, 맞지? 그렇게 고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뭐하니 커질 때
루트 한 방에 쓰게 되면 어떻게 돼? 루트 x제곱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를 하나의 루트로 쓰게 되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 그리고 빼기 x분의 1분의 2 더하기 x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이제 확정형으로 바뀐 거야. 얘는 어디로 가지? 얘도 어디로 가지? 얘도 어디로 가지? 남은 거 뭐밖에 없어? 괜찮니? 이게 모범 풀입니다. 히터를 끄야 될 것 같지 않아, 맞지? 지금 히터에 아늑하고 좋지. 히터를 끈다고? 그래. 그자. 집중력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생겨. 우리 민재가 수업 집중력이 엄청 좋은 친구인데 이렇게 또 히터가 있으니까 약간 떨어지는 거. 그거 알지? 아직은 아닌데. 그거 없이. 근데 나 이게 그 소윤이도 히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지. 소윤이 지금 졸려? 살짝? 아니야? 이 자식 유도신문이 안 나오고 어떡해. 유리벨이 졸린 것 같아. 아 그래. 그리고 근데 히터가 이제 약간 공기를 답답하게 만들어. 아니야? 그냥 안 따뜻하게 제일 중요해. 할만했어? 할만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거기 그 4번 볼까 4번? 10번에 4번은 답이 얼마일까요? 1. 오 마이너스 1이야 1 맞지?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는 루트 x제곱인 거고 그의 개수가 1인데 근데 분자의 개수도 분자도 1차고 개수가 1이니까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복병이 하나 남아있어 5번이라고 5번 걔는 지금까지 풀었던 거와 조금 다른 무언가가 보일 거야. 민재가 찾았어? 숨은 그림 찾기인데 4번 문제와 5번 문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어 민재야? 잠시만. 식은 당연히 조금 다르지. 마이너스 뭐? 오 그치 4번은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5번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차이가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문제를 따로 하나 더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해봅시다. 쌤 그 강의 노트에 있는 문제로 하나 해줄게. 자 거기 그 9페이지에 있는 예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예. 아 참 그리고 9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9페이지 잠깐 보면 강의 노트 9페이지 잠깐 봅시다. 거기 보면 쌤이 참고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적어놨지.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작으면 즉 분자 차수가 더 크면 플러스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값은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분자 차수가 더 작게 되면 0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무리식이 포함되는 경우는 뭐로 보겠대? 2분의 1차로 보겠대. 오케이? 3번은 지금 설명할 겁니다. 3번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거기 문제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4분의 그 다음에 2x 이렇게 줘. 자, 이 친구를 푸는데 풀이가 두 가지 있거든. 근데 당연히 첫 번째 풀이를 쓰는 겁니다. 당연히 첫 번째 풀이를 쓰는 건데 이제 두 번째 풀이는 보통 이제 내신에만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이제 치환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무한대 문제를 풀기 위한 정리를 많이 했잖아, 맞지? 근데 또 마이너스 무한대를 위한 풀이를 또 정리하는 건 사실 낭비야. 그래서 저걸 무한대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치환하는 풀이가 모음 풀이. 그러니까 내가 x를 지금 x가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x를 내가 마이너스 t로 치환하게 되면 혹은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겠어? 반대로? 부가 반대가 되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이렇게 치환을 하자는 얘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고쳐 쓰는 거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무한대로 간다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x를 t로 바꿔 쓰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x가 t였으니까 t는 x는 뭐겠어? x는 마이너스 t가 되겠지. 저기다 마이너스 t를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t 제곱이랑 그냥 t 제곱이랑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t 제곱으로 쓰는 겁니다. 더하기 3 분의 마이너스 2t. 요렇게 고쳐 쓸 수 있어. 괜찮아? 우리 민재 잘하더라. 민재 이거 답은 뭐야?
이렇게 되면은 그냥 분모 몇 차? 분모 2차입니다. 아니죠. 분모는 1차죠. 루트 2차니까 1차지 맞지? 분자도 몇 차? 2차입니다. 그럼 극한값은 최고차 개수 개수의 b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분모 t 제곱합의 개수가 얼마? 1이죠. 1. 루트 1도 1이니까 맞지? 분자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극한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다 괜찮지? 다 괜찮지?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어려워 안 어려워? 그냥 치워만 정확히 익히면 잘할 수 있어 맞지? 두 번째 풀이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지. 뭐 이상해? 자, 일단 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5의 방면은 뭐하니 커질 때 루트 x 제곱 더하기 3 1기 4 보면 dx. 자 봅시다. 일단 x가 음의 방면은 무한히 커지더라도 분모도 분자도 무한히 커지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분자는 음의 방향으로 분모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켜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래서 저 원칙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분모 중에 힘 제일 센 애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x로 나눌 겁니다. x로 나누면 똑같아. 여기다가 x로 나누고 x로 나눌 겁니다. 괜찮지? 그럼 이게 약분될 거야. 여기가 문제인데 한 줄 더 쓸게. 이 친구를 얘는 그냥 빼기 x분의 4라고 쓰면 되거든. 그리고 이 친구는 약분해서 2가 남았다고 하자. 이 친구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x를 아까 여기서 어떻게 했지? x를 루트 x자로 바꿔서 여기다 해서 집어넣었잖아 맞지?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바꿔 쓰면 될까? 이렇게?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지? 마이너스만 들어가고 있지. 그럼 x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 오케이? 근데 음수일 때는 루트 x 제곱과 마이너스 x가 같은 거야. 그 말은 x가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루트 x 제곱과 같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써줬어요. 괜찮니? 그럼 이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죠. 리미트 x가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질 때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x 제곱분의 3 빼기 x분의 4 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절대값이 커지는 친구니까 이 친구는 0으로 가고 이 친구도 0으로 가서 분모는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분자는 어디로 가니? 2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이 결과랑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를 의도적으로 빼먹어 주로. 그래서 다음 계산 중 처음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혹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서 푸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냥 계산 문제는 다 어떻게 하자고? 시간에서 빨리 풀자. 괜찮지? 오케이. 이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지? 네. 자, 그러면 우리 25번 그 25페이지에 확인 체크 17번에 뭘 해볼까? 1번하고 5번만 하고 싶시다. 1번하고 5번. 1번은 1초 컷이군요. 5번이 중요하겠다, 맞지? 방금 들은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풀 때는 어떻게 하자고? 치환합시다. 지금은
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